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대단한 처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수라는 단원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지수라고 하는 단원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거듭 제곱근은 뭐냐면은요,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곱근은 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뭐라고요? 그렇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풀마 루트 A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곱근은 뭐예요?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A의 제곱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풀마 루트 A가 아니라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를 구하는 거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방정식이 x제곱은 a의 해라고 보았어요. 다만 여기서 a가 양수라고 나왔을 때는 x는 풀마 루트 a다 라고 쓸 수가 있었고요. a가 0인 경우에는 x가 그냥 0으로 나왔을 것이고요. A가 음수인 경우에는 X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없다라고 배웠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러니까 실근이 없다라는 거지 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소수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었죠. 즉 허근으로 존재는 할 수가 있으니까 모양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ai 이 꼴로 해서 우리는 이제 a의 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대수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에 와서는 어떻게 확장시켜서 보느냐라는 건데, 대수에서는 이거를 이제 단순히 제곱근만 구하는 게 아니라 제곱근에서 더 나아가서 얘는 말 그대로 제곱만 해서 A가 되는 수를 찾은 거였고, 거듭 제곱을 할 거야. 즉 3제곱, 4제곱 이상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A의 우리는 n제곱근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이 A의 n제곱근은 어떻게 구하냐? 정의는 바로 똑같습니다. A의 제곱근은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라는 걸 찾았으면 A의 n제곱근은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으로 식을 만들면 x의 n제곱이 a다 라고 나오게 되고, 그럼 결국에 이 a의 n제곱근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는 몇 차 방정식이에요? n차 방정식이에요. n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해가 반드시 n개가 나와야 돼요. 물론 이 n개 안에는 실근과 허근을 합쳐서 n개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실근만 무조건 n개가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무조건 2개가 나와야 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허수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A가 양수일 땐 2개였다가 A가 0일 때는 1개였다가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없다라고 배웠겠지만, 사실은 얘가 우리 판별식 뒤로 따지면 다 2개긴 2개야. 다만 다른 거죠.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얘는 서로 같은 실근, 그래서 중근처럼 보이는 거고요.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n제곱근을 마찬가지로 n제곱근도 반드시 n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안에는 반드시 실근만 n개가 있는 게 아니라 실근과 허근을 합쳐서 총 n개가 나오는 거다. 근데 사실 허수라는 건요, 우리가 i라는 숫자밖에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 i는요, 허수애가 이만큼 있으면 진짜 이만큼이야.
엄청 조그만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허수라는 숫자의 단위를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허수라는 건 말 그대로 상상 속의 숫자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i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거지 i라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a의 n제곱근에서 허근은요 사실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복소수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 더 이상 거의 안 나온다 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실 더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 실근이에요. 실근이 몇 개 있는지 그리고 그 실근의 모양이 어떤지를 이제부터 우리가 확인을 할 건데 n제곱근에서 a의 n제곱근에 실근만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 우리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바로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n제곱근을 하려면은 우리는 방정식으로 xn제곱은 a다 라고 세우기로 했었죠. 이때 이 n이 짝수제곱을 하는지 홀수제곱을 하는지부터 먼저 항상 구분을 해야 돼요. 짝수제곱을 할 때와 홀수제곱을 할 때의 차이는 바로 음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를 먼저 구분을 해서 본다면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일 수도 있고요. n이 짝수일 때 a가 0일 수도 있고요. a가 짝수일 때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자, 먼저 n이 짝수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안에서는요. 생각을 해봐. 짝수 제곱을 하면 a가 양수인 게 항상 나오겠죠. 그리고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로 존재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n이 짝수 제곱일 때, 즉 짝수 a가 양수일 때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이 안에는 실수인 거듭 제곱근은 두 개가 존재를 해요. 근데 아까 말했죠? a의 n제곱근은 반드시 몇 개라고? 총 n개로 나와야 한다고. 근데 두 개밖에 못 찾아 우리는. 그럼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허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허수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부터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럼 저 실수는 어떻게 생겼냐라는 건데 이 실수의 모양은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가. 루트 a를 쓰듯이 똑같이 쓸 건데 다만 루트의 이 뾰족한 부분 앞에 조그맣게 n을 써줘요.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이걸 루트라고 읽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 읽을 거냐면 n제곱근 a라고 읽어야 돼요. 얘는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n제곱근 a라. 왜냐면 n루트 a라고 읽어버리면 뭐가 다르냐면 얘도 n루트 a잖아요. 구분은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 그래서 n 너무 크게 쓰면 안 돼, 여기서. 근데 이제 그러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다라는 거. 해서 이 실수인 두 개는 우리가 정확하게 쓰면은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우리가 a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 a가 0인 경우에요. 몇 제곱을 하든지 간에 a가 0이라고 나온다는 건 x가 뭐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0만 제곱할 수만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수만 한 개 존재하는 건데 단 얘는 한 개가 존재한다고 해서 허수가 n-1개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사실 좀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가 허수를 아직 다 알지 못하잖아.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허수들 중에 n제곱에서 0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직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냥 얘는 허수의 개수를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실수가 한 개 있다. 그리고 그 값은 그냥 0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a가 음수일 때 n이 짝수제곱근이에요. 음수의 짝수제곱근이에요. 짝수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실수 범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은 양수도 짝수 제곱하면 양수고 음수도 짝수 제곱하면 다 양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근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얘는 실수가 0개야. 그 말은 나머지 n개가 다 허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8이란다. 이렇게 보자. 16의 4제곱근은 두 개이다. 맞아요? 틀려요? 얘는 틀려요. 왜냐? 4제곱근이면 몇 개라고? 4개라고 무조건. 다만 그 안에서 이렇게 쓸 수 있죠.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라고 하면 그때는 2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16의 4제곱근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x 4제곱은 16이라고 방정식 세우고 인수분해 해보면 x제곱 더하기 4 x제곱 마이너스 4는 0 나오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4 되는 애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2i 제곱해서 4 되는 애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총 4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다만 그 중에서 실수인 것만 찾으라고 하니까 2개로 보인다라는 거지. 알겠나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짝수일 때는 이렇게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상황이 달라지지만 N이 홀수일 때, 즉 홀수 제곱을 하는 건 좀 상황이 달라요. 왜냐면 홀수 제곱을 하면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양수를 홀수 제곱하면 양수일 것이고 음수를 홀수 제곱하면 음수로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n이 홀수인 경우에는요, a가 양수이냐 음수이냐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무조건 실수가 그냥 한 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개는 우리가 기호로 그냥 n제곱근 a 라고 표기가 돼요. 즉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다는 거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2라는 숫자 이렇게 써도 된다고. n 자체가 홀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루트 안에가 음수면 음수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죠. 그거는 제곱근이기 때문에 짝수여서. 근데 n이 홀수인 경우, 홀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이 루트 안에, 근호 안에가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게 하나의 숫자야. 그럼 여기서 앞으로 마이너스 빼야 되냐? 아니에요. 마이너스 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세제곱근인데요. 얘랑 얘는 엄연히 다른 숫자예요. 물론 이제 계산에 썼을 때는 같은 계산값이 나오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른 숫자라는 거야. 이해 가나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실수가 한 개라는 건 n이 홀수일 때는 허수가 항상 몇 개로 존재한다? n-1개로 존재한다 라는 거죠. 구분할 수 있겠나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말 다 이해 갔어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간 사람? 없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이러한 거듭 제곱근은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일단 우리는 방금 봤듯이 n제곱근 a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호로 표현을 하기로 했어. 그럼 이때 이 거듭 제곱근의 성질들을 확인을 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자, 여기서는요, 같은 거듭 제곱근끼리만 연산이 가능해요. 같은 거듭 제곱근끼리 연산을 하면은 얘는
근호 안에 있는 값들끼리 먼저 곱하고 한 번에 n제곱근 씌워도 돼요.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라고 나오면 우리는 한 번에 b분의 a 라고 만들고 n제곱근 씌워도 돼요. 물론 반대로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걸 둘로 쪼개서도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 다음 세 번째, n제곱근을 n제곱하면은 얘는 a로 나오긴 하는데 그냥 무조건 a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n이 짝수면 무조건 절대값을 씌워서 나와야 되고요. n이 홀수인 경우에는 부호에 상관이 없이 그대로 나와주면 돼요. 이거는 부호의 문제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은 짝수 제곱을 하면 당연히 짝수로만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이 내용을 활용해서 우리가 보는 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m제곱근 a의 n제곱근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이 지수 부분과 앞에 거듭 제곱근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숫자 자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나눗셈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약분의 개념인 거예요. 약분을 해도 되고 아니면 똑같이 차수를 올려서 곱해줘도 같은 수라는 겁니다. 됐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지울게요. 거듭 제곱근 안에 또 거듭 제곱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거듭 제곱근끼리 먼저 곱해서 mn 제곱근 a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숫자를 바꿔서 n 제곱근 m 제곱근 a라고 쓸 수도 있어요. 어차피 연산은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거듭 제곱근을 연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 위에 두 개는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제곱근 하면서 봤던 내용이라 생소하진 않을 텐데 아마 이 밑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조금 저런 계산이 있구나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연산들을 좀 먼저 연습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봐야 할 거듭 제곱근에 대한 내용이에요. 혹시 이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잘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을까요? 없나요? 그러면 한번 이 내용 가지고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5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55번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1번 15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15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얘는 틀려요. 왜냐? 세제곱근은 몇 개를 말해줘야 한다고? 3개를 말해야 한다고.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것 1개만 말을 한 거예요. 허수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 얘는. 됐나요? 2번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홀수 제곱근일 때는 A의 부호에 상관이 없이 항상 실수인 게 몇 개 존재한다 했죠? 1개 존재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려요. 3번 4의 4제곱근은 마이너스 4제곱근 4, 4제곱근 4 2개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얘도 역시나 허수 2개가 있어야 돼. 4번 3의 n제곱근은 n개이다. 맞죠? 선생님 말했죠? A의 n제곱근은 실근, 허근 관계없이 무조건 n개 다 나와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찾겠다라는 겁니다. 해서 항상 제일 먼저 구분할 건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게 우선이에요. A의 부호를 나중에 확인하는 거지 n을 나중에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59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연산들이 어떻게 연산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루트 3 곱하기 세제곱근 3이 6제곱근 3의 5제곱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선생님이 방금 말했죠. 같은 거듭 제곱근끼리만 루트 안을 맞춰줄 수가 있다고. 근데 얘는 여기는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2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제곱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여긴 2가 있고 얘는 3이 있어. 이러면 이 상태에서는 원래는 곱셈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2랑 3을 맞춰줄 수는 있죠. 4번의 성질을 통해서 양변에 똑같이 뭔가를 곱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2랑 3을 똑같은 수로 맞춰주려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면 돼요. 그럼 먼저 얘는 6으로 맞춰주려면은 30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6제곱근 3의 세제곱이고, 얘는 2를 곱해주면 되니까 6제곱근 3의 제곱이에요. 이 두 개를 곱한다는 건 3의 세제곱이랑 3의 제곱을 먼저 곱하면 되겠죠. 이때 우리 뭐 써요? 지수법칙 써주면 되겠죠? 해서 6제곱근 3의 5제곱이다 라고 맞게 나온 겁니다. 2번 세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64예요. 이거 그냥 하나씩 연산해도 돼요. 먼저 루트 64 8이잖아요. 그러면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찾는 거예요. 몇을 세제곱해야 마이너스 8 나오죠?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선생님이 얘랑 얘랑 같으면은 그냥 안에 있는 것만 그대로 넣을 건데 홀수이면 그대로 부호에 상관없이. 3번 제곱근 5제곱근 16이래요. 자, 얘를 연산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라고 했죠. 먼저 얘랑 얘랑 곱할 수 있어요. 2랑 5랑 곱해서 10제곱근 16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아예 자리를 바꿔서 5제곱근 제곱근 16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럼 루트 16일 때는 얘는 5제곱근 4라고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맞죠. 4번 세제곱근 4분의 세제곱근 256이에요. 같은 거듭제곱근끼리니까 근호 안에 있는 숫자를 먼저 나눗셈을 해서 64입니다. 64는 몇의 세제곱근이죠? 4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4라고 나올 수가 있죠. 5번 루트 5 곱하기 세제곱근 5분의 1의 6제곱이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 이거는 지수법칙 똑같이 가면 돼요. 얘를 6제곱하고 얘를 6제곱을 할 거야. 먼저 루트 5를 6제곱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5의 6제곱, 얘도 여기를 6제곱 먼저 시키면 돼요. 세제곱근 5의 6제곱분의 1. 그러면 여기는 2와 6이 있으니까 약분 가능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안에 숫자가 더 크고 남는 게 없어지면 그냥 얘는 5의 세제곱이라고 써주면 돼요. 이해가요? 루트가 벗겨지는 거야. 아예 루트 안에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나눗셈이 가능하니까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이라고 연산이 돼요. 해서 답은 5다라고 됩니다. 이해가나요? 해서 5번이 틀렸죠. 자, 그러면 62번 볼게요.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루트 AB 제곱 나누기
6제곱근 A의 4제곱, B의 5제곱 곱하기 12제곱근 A의 8제곱, B의 5제곱을 연산을 하래요. 자, 우리는 먼저 거듭 제곱근을 맞춰줘야 돼요. 몇으로 맞춰야 될까요? 12로 맞춰야겠죠. 2, 6, 12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12제곱근으로 먼저 맞춰주려면 지수에 6씩 곱해주면 돼요. A의 6제곱, B의 12제곱 나누기 얘는 지수에 2씩 곱해주면 되겠네요. A의 8제곱, B의 10제곱 그리고 마지막 거는 그대로 두면 돼요. 거듭 제곱근이 맞춰주고 났으니 안에 있는 것끼리 먼저 연산할 수가 있겠죠. A의 6제곱, B의 12제곱 나누기 A의 8제곱, B의 10제곱 곱하기 A의 8제곱, B의 5제곱이라고. 자, 우리 지수 법칙 할 거예요. 나눗셈은 지수끼리 어떻게 해요? 빼고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죠. 그거 그대로 하면 돼요. A의 6 마이너스 8 플러스 8 B의 12 마이너스 10 플러스 5제곱이라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세 개를 한 번에 연산을 하면 됩니다. 지수 법칙 이용해서. 그래서 얘는 A의 6제곱, B의 7제곱이라고. 그러면은 들어갈 숫자가 N은 12, P는 6, Q는 7이라고 나오겠네요. 어떻게 찾는지 알겠나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거듭 제곱근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할만한가요, 다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졸려서 그런 거야? 뭐야? 자, 그러면 여기 문제만 지울게요.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지수 법칙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근데 지수 법칙이 뭔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될 뿐이에요, 그냥. 자, 먼저 그럼 우리 중학교 때 했던 지수 법칙부터 한번 복습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자, 나눗셈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누가 더 큰지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먼저. 만약에 M 값이 N보다 더 크면 그냥 빼면 돼요. 근데 M과 N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1로 나와요. M 값이 오히려 N보다 더 작으면 역수로 만들죠.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1. 그죠? 세 번째, A의 M제곱을 N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MN제곱 지수끼리 곱한다 라고 했고요.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분배도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수의 범위가 자연수까지만 해당했을 때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지수의 범위를 확장을 할 거예요.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을 할 거냐면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할 거예요. 먼저 지수가 처음에 정수일 때로 확장을 할 거야.
그러면 원래 기존의 범위에서 누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지수가? 음수와 0.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돼요. 그럼 지수가 0일 때와 지수가 음수일 때는 어떤 연산이 되느냐라는 건데, 바로 지수가 정수일 때에서 a의 0제곱은요 그냥 1이에요 얘들아. 이 a의 0제곱이 1이라는 거에 의해서 바로 얘가 그냥 이제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 m과 n이 같으면 m 빼기 n은 0이죠. 그럼 a의 0제곱이라고, 그게 1이라고. 굳이 3단계로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제부터. 또 마찬가지로 a가 음수일 때도 볼 건데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뭐가 되냐면요 역수의 n제곱이에요. a 분의 1의 n제곱, a의 역수를 n제곱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로 이 개념이에요. m에서 n을 빼면 음수가 나오죠. 그 음수의 역수 거듭제곱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지수를 정수로 확장을 함으로써 지수 법칙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뭐냐? 그냥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은 똑같이 가요. a의 m 나누기 a의 n제곱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필요가 없이 그냥 한 번에 a의 m-n제곱이다 라고 써도 된다는 거죠. 나머지 두 개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수 법칙이에요. 법칙이라는 건 얘들아, 어떠한 예외 상황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수가 더 많은 숫자가 생겼다고 해서 계산이 갑자기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 지수를 이제 정수에서 우리는 유리수로 확장을 해볼게요. 유리수가 된다는 거는 지수에 분수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수가 분수로 왔을 때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a의 m분의 n제곱인데, 이때는 우리는 얘는 사실상 m제곱근 a의 n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을 곱하려고 할 때, 물론 우리가 방금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배워서 이 연산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얘를 m분의 n제곱이라고 고쳐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얘가 생겼다고 해서 얘네들이 바뀌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제 mn이 그냥 유리수 더하면 되고, 유리수 빼면 되고, 유리수끼리 곱하면 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실수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제 유리수에 무리수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리수가 지수에 들어왔다고 해서 역시나 계산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그냥 무리수가 거듭제곱에 있으면 무리수끼리 더하고, 무리수끼리 빼고, 무리수끼리 곱하고, 분배 법칙 해주고, 여전히 계산은 똑같다라는 거죠. 이해가나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면요, 지수는 우리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수의 모양이 확장되면서 대신에 밑이 들어올 수 있는 숫자들이 좀 제한이 걸려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요, 밑이 뭐가 들어오던지 간에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모든 걸 다 거듭제곱을 해주면 됐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밑은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밑은 그냥 실수 범위 내에서 아무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됐을 때는요, 밑이 아무거나 올 수는 없어요. 딱 하나가 빠지게 돼. 뭐가 빠지게 되냐면 밑 A가 0은 아니어야 돼요. 왜 0이 아니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되면서 역수의 n제곱을 했었죠.
근데 만약에 밑이 a라고 생각을 해봐. 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만들지 않기 위해서 0은 하나를 빼겠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이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a는 반드시 양수일 때만 허용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m 값이 홀수일 때는 안에 있는 값이 음수건 양수건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근데 m 값이 짝수일 때는 근호 안에 음수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수가 돼버리니까. 그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서 무조건 a를 다 양수에서만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실수 범위 내에서도 a가 양수일 때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범위만 만족을 하면은 지수 법칙을 쓸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 a의 0제곱은 몇이다? 1이다.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역수의 n제곱이다. 세 번째,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지수끼리 더한다. x, y가 뭐 허수만 아니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면 다 똑같아요. 네 번째, 나누면 지수끼리 뺀다. 다섯 번째, a의 x제곱의 y제곱은 지수끼리 곱한다. 마지막, a, b를 x제곱하면 분배 법칙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사실 처음 보는 계산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까 선생님 말했죠. 그래서 식이 여러 개가 곱하거나 나눗셈이 이어져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지 말고 한 번에 알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계산한 거였어요. 됐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추가가 되는 내용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예외적인 거, a의 m분의 n제곱은 m제곱근 a의 n제곱이다 라는 것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지수 법칙 이용해서 한번 연산해 볼게요. 65쪽부터 6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제곱 나누기 9의 마이너스 4제곱 나누기 3의 마이너스 5제곱의 마이너스 3제곱이래요. 일단은 우리는 지수 법칙을 쓰기 위해서 밑은 다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3의 마이너스 2제곱 나누기, 얘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8제곱 2 곱해서 나누기 3의 마이너스 5제곱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그럼 지수 법칙 써보면 먼저 얘는 지수끼리 빼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3제곱. 그리고 지수끼리 곱하니까 3의 9제곱. 다시 나눗셈 빼요. 3의 마이너스 11제곱.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연산은? 다음 70번 볼게요. 49분의 4에 4분의 3제곱에 3분의 2제곱 곱하기 4분의 1에 2분의 5제곱에 마이너스 5분의 4제곱이래요. 자, 우리는 먼저 연산하기 위해서 지수끼리 먼저 곱하겠죠. 그럼 얘는 49분의 4에 2분의 1제곱, 얘는 지수끼리 곱하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자 2분의 1이라고 있다는 건요 얘들아 뭐냐면요 얘는 루트 49분의 4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분모에 있는 애가 거듭제곱근 자리로 오면 돼요. 근데 2라서 안 보이는 것 뿐이야. 됐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2제곱은 역수의 제곱 4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루트 49분의 4니까 7분의 2 곱하기 16 해서 답은 7분의 32. 이해가요? 다음 75번. 자, 이렇게 루트 안에 또 루트가 여러 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한 번에 다 지수로 고칠 건데요. 안에서부터 하나씩 고쳐가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고칠 때는 모든 걸 같이 고쳐야 돼. 그럼 고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루트가 있을 때마다 괄호에 2분의 1제곱 씌워주면 돼요. 그럼 앞에 3 있고 그 다음에 3 들어왔어. 근데 또 루트가 있네? 다시 괄호에 2분의 1제곱 그리고 3 넣고 다시 루트 3이니까 3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루트가 여러 개가 반복이 될 때는 그 사이즈에 맞게 괄호를 써가면서 그냥 다 2분의 1제곱을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한 번에 지수 법칙만 하면 될 거니까. 이해가나요? 그러면은 지수 법칙 안에서부터 하나씩 합시다. 처음에는 지수끼리 더하니까 3에 2분의 3제곱 곱하기 2분의 1제곱 2 있고요. 또 지수법칙 하니까 얘는 지수끼리 곱해서 4분의 3 더하기 1 하죠. 그럼 3에 4분의 7제곱 곱하기 2분의 1제곱 곱하기 3 그래서 3에 8분의 15제곱이다 라고까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지수법칙 지수끼리 더하고 그거 더한 거 곱해주고 또 계산해서 더하고 곱해주고 더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안에서부터 그냥 하나씩 바꿔가면서 하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몇 번째 루트까지 계산했는지를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루트를 한 번에 다 바꿔놓고 연산을 하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다음 79번. (2의 5제곱이) A 3의 제곱이 B일 때 6의 10제곱을 A, B로 나타내래요. 그럼 우리는 이 6의 10제곱을 2와 3을 이용해서 나타내야겠죠, 먼저. 근데 한 번에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바꿔줄 거예요. 2의 5제곱이 A라고 한다는 거는 2는 양변에 똑같이 5를 나눠줄 수가 있겠죠? A의 5분의 1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3의 제곱이 B라는 거는 3은 B의 2분의 1제곱이라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6의 10제곱은 6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3의 10제곱이었으니까 2의 10제곱 곱하기 3의 10제곱이네요. 이걸 다시 내가 처음에 구해놓은 A의 5분의 1제곱의 10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1제곱의 10제곱으로 바꿔서 대입하니까 A제곱 B의 5제곱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다음 82번. A가 양수일 때
a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세제곱 더하기 a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을 간단히 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은요, 얘들아, 지수에 분수가 있는 상태가 익숙해요? 아니야. 익숙하지가 않아. 근데 그 익숙하지 않은 상태 자체에서 세제곱 전개하려고 하면요, 계산이 더 복잡해져요. 이 상태에서 하라고 억지로 하라고 안 해, 선생님은. 대신에 내가 보기 편한 숫자로 바꿔서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면 치환을 할 거예요. a의 3분의 2제곱을 a라고 치환해봐. 대문자 a라고.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대문자 b라고 치환을 해서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야. 이 정도는 우리가 전개 쉽게 할 수 있죠. 여기서 전개를 해놓고 나중에 대입을 해서 연산을 할 겁니다. 전개해서 연산하면은 얘는 2a 세제곱 더하기 6ab 제곱만 남을 거 아니야. 그죠? 어차피 마이너스 부분은 지워질 거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다음에 a에다 대입을 하라는 소리예요. 얘는 2 곱하기 a의 3분의 2 제곱의 세제곱 이거고요. 얘는 6 곱하기 a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의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앞부분은 2a 제곱이라고 지수법칙 쓸 수 있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랑 더해버리니까 a의 0제곱 돼버려서 1 나오고 그냥 플러스 6으로 끝난다는 거지. 이해 가나요? 근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억지로 막 얘의 세제곱 더하기 얘의 3a제곱 b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할 수는 있어. 다만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고 오히려 실수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도 지금 이거 전개 잘 안 해요. 무조건 그냥 치환해서 해요. 치환하는 게 뭐 1분이 걸리고 2분이 걸리면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해 보이는 숫자가 보이면 굳이 그걸 이용해서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치환 이용해서 해야 한다는 거. 다음 86번 볼게요. 대표 유형 한번 쭉 풀고 각 유형별로 좀 어려운 문제들 하나씩 더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거거든요. 자,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루트 5라고 나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2분의 1제곱 자체에서 내가 연산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까지 가요. 그러면 언뜻 봐도 여기서 얘까지 한 번에 오는 건 무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뭘 할 거냐? 방금 했던 것처럼 치환할 겁니다. x의 2분의 1제곱을 대문자 x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역수 관계죠. 마이너스 거듭제곱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x분의 1이 루트 5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x 플러스 x분의 1을 알면 자동으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얘는 뭐와 같아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 3이야.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얘는 x제곱은 x2분의 1 제곱을 제곱한 거라서 사실상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다 라는 걸 먼저 얻은 거예요. 그럼 얘 얻었으면 똑같잖아. 이것도 지금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죠. 우리 이거는 이제 곱셈공식 변형 또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답은
7이라고.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야. 아마 다 할 줄 알아. 다만 그거를 내가 보기 편하게 바꿔서 치환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억지로 보이지 않는 식을 계속 제곱 이용하려고 하고 세제곱 이용하려고 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치환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해요. 식이 복잡할수록, 숫자가 어려울수록. 다음 90번.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4의 x제곱이 5인데 문제에서요, 얘들아, 지금 보면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걸 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풀 수 있냐? 4의 x제곱이 5라는 걸 이용을 해서 2의 x제곱은 그럼 루트 5네요 라는 걸 구할 수는 있어요. 이거 이용해서 그대로 대입해도 누가 틀렸다고는 안 해. 하지만 루트를 대입하면 우리 결국에 계산할 때 뭐 해줘야 돼요 또? 유리화도 해야 되고요. 통분도 해야 돼요 지금. 그걸 원하진 않아. 그럼 얘를 최대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자, 우리는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를 없앨 거야 무조건.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마이너스 x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분모 분자에 똑같이 2의 x제곱을 곱해주면요, 식이 변하지는 않으면서 마이너스 거듭제곱을 다 없애줄 수가 있어요. 지수끼리 더하니까 2의 2x제곱 더하기 0제곱 되니까 1. 마찬가지로 2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2의 2x제곱이 사실상 뭐예요? 4의 x제곱이 되겠죠. 제곱은 먼저 해줄 수 있잖아. 그럼 그냥 4의 x제곱 더하기 1분의 4의 x제곱 빼기 1이에요. 그건 이미 있잖아. 그러면 이러면 루트 계산할 필요도 없이 바로 연산 가능해졌죠. 6분의 4니까 답은 3분의 2라고. 한 끗 차이야. 식을 내가 복잡하게 풀고 있느냐, 단순하게 풀고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루트 5를 구해서 풀었다고 해서 누가 틀렸다고는 안 해. 다만 나 혼자 조금 더 많이 돌아가고 있을 뿐이야. 남들 빠르게 푸는 동안. 알겠나요?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다음 94번 볼게요. x제곱과 2의 y제곱이 모두 6인 어떤 수가 있어요. 이때 xy에 대해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구하라 라고 해요. 우리는 그럼 x분의 1과 y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을 아까처럼 변형할 건데, 아까 선생님이 2의 5제곱은 a, 3의 제곱은 b라고 했을 때 양변을 똑같이 지수끼리 나눠도 상관없다고 했죠? 그거 이용할 거야. 3의 x제곱이 6이라는 거는 3은 6의 x분의 1제곱이다 라고 만들 수 있을 거고요. 2의 y제곱이 6이니까 양변 똑같이 y로 나눠서 2는 6의 y분의 1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내 눈에 x분의 1과 y분의 1이 보였어. 근데 답은 x분의 1과 y분의 1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수를 더해야 돼. 지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식이에요? 곱하기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6의 x분의 1제곱 1 더하기 y분의 1제곱을 구하고, 얘는 결국에 6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6의 y분의 1제곱이다. 그러면 이거는 3 곱하기 2와 같으니까 6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답 6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구하는 건 지수야. 6을 몇 제곱해야 6이 나오는지를 찾는 거죠. 답은 1이라고 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수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답 6 구했다고 6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알겠죠? 다음
99번 볼게요. 세수 루트 2와 세제곱근 3 6제곱근 6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겠대요.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같은 거듭 제곱근이면 대소관계가 비교 가능해요. 같은 제곱근 맞춰주고 안에 있는 숫자가 더 크면 크겠지. 우리는 그럼 2, 3, 6을 가지고 6으로 다 맞춰주면 되겠죠. 얘는 몇씩 곱해주면 돼요? 30 곱해서 6제곱근 2의 세제곱 8 만들어주면 되고요. 얘도 2씩 곱해서 6제곱근 3의 제곱 9라고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큰 게 바로 얘, 두 번째 얘, 마지막 가장 작은 게 얘. 그래서 답은 세제곱근 3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루트 2 가장 작은 게 6제곱근 6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네요. 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10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는요, 얘들아, 사실 최근에는 잘 나오는 경향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엔 이런 문제가 너무 쉽게 느껴져서 많이는 안 나오는데, 나오면 그냥 진짜 간단하게 풀면 돼요. 뭐냐면은 그냥 거기 있는 말 그대로 그냥 다 갖다 대입하면 돼요. 자, 지면으로부터 H1과 H2인 높이에서 풍속이 각각 V1과 V2일 때 대기 안정도 계수 K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V2는 V1 곱하기 H1분의 H2의 2-K제곱분의 2. 자, 그럼 그대로 다시 해볼게요. A 지역에서는 지면으로부터 6m와 24m, 이건 H1과 H2 자리에 대입되면 돼요. 6분의 24의 2-K분의 2제곱인 풍속이 각각 3과 9다 라고 그냥 그 자리에 맞게 숫자 대입하는 거예요. 문제 읽어가면서. 그 다음에 B는요, 지면으로부터 5m와 80이래요. H1 자리에 5, H2 자리에 80 대입해주고, 풍속이 각각 A와 B래요. A는 B다. 이때 A분의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아래 있는 K 값은 똑같아야 한대요. 자, 얘 정리해 보면은 4의 2-K분의 2제곱이 3과 같아야 돼요. 이거 4는 얘고요. 이거 3 나눈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요, 문제에서 A분의 B 구하라고 하죠. 그럼 양변 먼저 A로 나누니까 A분의 B는 5분의 80, 16의 2-K분의 2제곱이래요. 그럼 얘는 이런 모양이 나는데 이거에 몇 제곱을 한 거예요? 제곱만 해주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답은 3의 제곱 9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길 뿐이지 사실 그냥 숫자 대입해서 모양 찾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냥 이렇게 침착하게 그냥 대입만 잘하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없었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뒤에 오늘 지수 단원에 대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학원에서 선생님이랑 풀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럼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그래서 몇 번 풀어볼 거냐면요. 58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실수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x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x랑 n 중에 누굴 먼저 확인해야 돼요?
n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거야. n이 홀수면 x의 값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값이 1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이제 n이 짝수일 때가 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바뀌겠죠. 자, 그러면은 f3의 마이너스 6 이건 몇이에요? 홀수 제곱이니까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1. f3의 6 자, 이거도 홀수 제곱이니까 무조건 1. f6의 마이너스 6은 짝수 제곱이에요. 근데 음수의 짝수 제곱이네요. 몇 개? 없죠. f6의 6 6의 6제곱근 중에 짝수인 것은 2개.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뭘 먼저 확인하는 건지 알겠나요? n제곱근 이걸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서 64번 볼게요. 64번을 풀면 아마 61번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복잡한 애를 먼저 풀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얘들아 합치는 게 아니에요. 합칠 수가 없어요. 거듭제곱근이 다르니까. 얘는 이 큰 애를 쪼갤 거예요. 어떻게 쪼갤 거냐? 얘를 루트 세제곱근 x 분모의 루트 4제곱근 x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쪼개는지 알겠나요? 근데 우리 쪼개고 나면 결국에 근호가 2개가 붙어있죠? 그럼 우리 이렇게는 거듭제곱근끼리 어떻게 한다 했죠? 곱한다고 했죠? 바로 연산을 곱셈까지 같이 쓸게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2가 있는 거니까 2랑 3이랑 곱해서 6제곱근 x 분모는 2랑 4랑 곱해서 8제곱근 x라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3이랑 2랑 곱해서 6제곱근 x 분의 얘는 12제곱근 x. 여기도 4랑 3이랑 먼저 곱해서 12제곱근 x 분의 4랑 2랑 곱해서 8제곱근 x. 이렇게 분모 분자를 먼저 다 분리시키고 나면은 8제곱근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되고요. 12제곱근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되고요. 6제곱근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돼서 결국에 답은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호를 합치는 게 아니라 얘는 분리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69번 볼게요.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이거를 거듭 제곱을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음수 제곱이 보이면 그 음수 제곱을 없애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지금 봤더니 여기는 3의 마이너스 3제곱이 보여요. 분모 분자에 뭘 똑같이 곱해주면 음수 제곱이 사라질까요? 그렇죠. 3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음수 제곱은 사라지면서 식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3의 세제곱 더하기 얘는 1 분의 3의 세제곱으로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제곱이 사라질까요? 3의 1제곱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3 분의 3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음수 제곱이 없으니까 그냥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이제 지수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얘들아. 이거 두 개 더하면 분모가 같은 것끼리 더하니까 그냥 3 더하기 1 하죠, 분자도. 3 더하기 1분의 3 더하기 1이야. 몇이야? 1이야. 이거 하려는 거였어요. 이걸 또 했다고 해서 27 더하기 1분의 28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수란다. 분모가 같은 아이들끼리 더해봤더니 분자도 똑같이 나오니까 얘도 1. 따라서 얘는 최종적 계산이 2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음수 제곱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적당히 똑같은 식이나 숫자를 곱해서 음수 제곱을 없애는 걸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74번 볼게요. 3의 15제곱분의 1 분의 n분의 1 제곱이 자연수가 돼야 한대요. 자, 얘는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생각을 해보면 3의 15분의 1 제곱은 3의 마이너스 15제곱이에요. 즉 3의 마이너스 n분의 15제곱이다 라고 지수법칙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숫자가 자연수로 나오려면 지수가 유리수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음수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음수 제곱이 되면 분수가 생길 것이고 유리수로 그대로 있으면은 루트가 생길 거니까요. 우리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n은 어떤 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분수를 일단 없애려면 어떤 수가 들어가야 돼? 15의 약수. 근데 15의 약수 중에서도 음수도 없애야 되니까 그렇죠. 얘는 15의 음의 약수다라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해서 n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1, 3, 5, 15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수까지 우리 잘 봐야 됩니다. 다음 78번 볼게요. 2차 방정식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9는 0의 두 근이래요.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베타 곱은 마이너스 2분의 9다 라는 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9의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 분의 루트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루트 3의 베타 제곱 할 거예요. 자, 먼저 루트를 우리는 지수법칙 쓸 거예요. 얘는 3의 몇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거듭 제곱이 분모로 가면 돼요. 2분의 알파 제곱.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거는 3의 2분의 베타 제곱. 뭐 밑에 건 쉽죠? 9의 알파 베타 제곱이니까. 이 정도까지 해놓으면 지수법칙은 쓸 수 있겠죠? 그냥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이거 바꾸는 거 연습하는 거 보려고 그냥 한 거예요. 자, 81번 볼게요. 세 양수 A, B, C에 대하여 A 세제곱은 2, B의 4제곱은 5, C의 5제곱이 7일 때 A, B, C 곱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이래요.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먼저 A는 뭐와 같아요? 2의 3분의 1제곱. B는 4로 나누니까 5의 4분의 1제곱. C는
5로 나누니까 7의 5분의 1제곱이에요. 그러면 지금 A, B, C의 n제곱은 결국에는 A의 n제곱, B의 n제곱, C의 n제곱이라는 건데 이 A, B, C를 그대로 다시 대입해보면 2의 3분의 n제곱, 5의 4분의 n제곱, 7의 5분의 n제곱이에요. 근데 이 값이 최종적으로는 자연수로 나와야 한다고 해요. 그럼 아까 방금도 했잖아요. 계산값이 자연수로 나오려면 지수가 분수의 꼴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연수 꼴로 나와야 한다. 그 말은 3분의 n, 4분의 n, 5분의 n을 모두 한 번에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n은 어떤 수예요? 3, 4, 5의 공배수가 되겠죠.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여야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서 3, 4, 5에 우리는 그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3, 4, 5의 최소 공배수 몇? 60 구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다음. 여기는 뭐 어려울 거 없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89번 볼게요. 자, x의 3분의 1제곱 빼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1 플러스 루트 1이에요. 문제에서는 x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3분의 1제곱을 가지고 연산을 하려면 너무 헷갈려. 바꿔볼 수 있겠죠. x의 3분의 1제곱을 대문자 x라고.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은 뭐가 돼요? 역수가 되니까 x분의 1. 따라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이 1 플러스 루트 2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건 3분의 1 제곱에다가 지수에 3 곱한 거니까 사실상 x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두 개가 역수관계니까 얘는 x 세제곱분의 1이 모양이 나오겠죠. 이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곱셈 공식 변형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쓸 수 있겠죠.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x분의 1. 그냥 숫자 대입해서 1 플러스 루트 2의 세제곱 더하기 3 1 플러스 루트 2 해주면 되겠네요. 알겠나요? 치환 이용해서 보면 계산은 간단해요. 넘어갈게요. 93번 볼게요. 자, 4의 x제곱이 3일 때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8의 x제곱 더하기 8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은 우리는 8부터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서 볼게요. 그러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2의 3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음수 거듭제곱을 없애야 해요. 근데 음수 거듭제곱을 없앨 때 지수가 가장 작은 애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한 번에 음수 제곱을 다 없앨 수 있을까? 그냥 2의 x제곱만 곱하면 음수 제곱 다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x제곱 곱한다고 한들 x 다음에 마이너스 2x로 남아있단 말이야. 즉 얘를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2의 3x제곱을 다 곱해줘 버리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계산이 지수끼리 더하니까 2의 6x제곱 더하기 지수끼리 더하니까 0돼서 1, 지수끼리 더하니까 2의 4x제곱, 지수끼리 더하니까 2의 2x제곱.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4x제곱이라는 모양을 만들어주면 다 제곱만 한 번씩 해주면 돼요. 얘는 4의 3x제곱, 얘는 4의 2x제곱, 얘는 4의 x제곱. 이렇게. 그럼 대입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겠죠? 4의 x제곱에 3제곱 하니까 27 더하기 1. 분모는 제곱하니까 9 더하기 3 해서 답은 12분의 28.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알겠나요? 해서 음수제곱 중에서 가장 작은 애를 기준으로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98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101번 하나만 더 보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지금 7에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2제곱 마이너스 z분의 6제곱을 a, b, c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그럼 우리는 다 7을 거듭제곱으로 바꿔서 볼게요. 먼저 얘는 그냥 ax제곱은 7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x분의 1 필요하니까 a는 7의 x분의 1제곱이죠. 얘는 a, b는 7의 y분의 2제곱이고요. 얘는 a, b, c는 7의 z분의 3제곱이죠. 그러면 나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 빼기 z분의 6제곱은 결국엔 7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7의 y분의 2제곱 나누기 7의 z분의 6제곱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미 우리가 정리해 놓은 이 식을 가지고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7의 x분의 1제곱이니까 a, 7의 y분의 2제곱이니까 ab, 7의 z분의 6제곱은 이걸 다시 한번 제곱해야 되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을 나눈다라고. 됐나요? 해서 계산하면은 a는 다 나눠질 거고요. b분의 c제곱이라고 남겠네요. 됐나요? 바꾸는 거 이해 가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수들의 크기를 비교해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두 수의 크기 비교를 하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두 숫자를 빼보는 거예요. 두 개를 뺐을 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a 빼기 b부터 해볼게요. a에서 b를 빼보면은 루트 2 마이너스 세제곱근 3인데 문제는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려면 루트 2와 세제곱근 3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알아야겠죠?
먼저 루트 2와 세의 제곱근 3을 비교를 하려면 똑같이 6제곱근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얘는 6제곱근 30 곱하니까 8. 얘는 6제곱근 20 곱하니까 9. 그 말은 세의 제곱근 3이 루트 2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더 큰 수를 뺐으니까 사실상 0보다 작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고 나왔어요. 두 번째, B 빼기 C를 해볼 거예요. B에서 C를 빼보면 5 세제곱근 3 마이너스 5 루트 2예요. 그럼 여기는 세제곱근 3이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네요. 따라서 B가 C보다는 커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C와 A 중에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C 빼기 A를 해볼게요. C에서 A를 빼보면 4 루트 2 마이너스 4 세제곱근 3 나오네요. 이래버리면 이거는 뒤에 게 더 크니까 음수가 나와서 C보다 A가 크다고 나와요. 따라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보면은 C가 가장 작고 B가 가장 큰 상태라고 확인이 되네요. 따라서 우리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 얘랑 얘를 더하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세제곱근 3 이라고 나오겠네요. 따라서 답이 A는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 그래서 곱하면 1이다 라고 해서 크기 비교를 우리 왜 중학교 때는요, 약 루트 2는 약 1.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어요. 근데 거듭 제곱근은 그게 힘들어요,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그냥 빼봐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지수 단원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선생님이 일부러 좀 어려운 문제를 이제 풀어준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가 수업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숙제가 매일매일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좀 숙제 부담도 좀 줄여줄 겸, 그리고 어차피 내일 풀이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내일은 또 바로 로그를 진도 나가야 돼가지고 일부러 좀 풀이가 질문이 나올 것 같은 건 먼저 다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아마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다면은 이제 질문 오답 시간에 해결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